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드디어 내일입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 재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재상장을 앞두고요. 여러분들에게 IR 담당자와 통화 연결을 해서 이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면 전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. 대신 이 재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분주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슈들을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 살펴볼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역시 IR 담당자와 통화 연결을 위해서 또 열심히 문을 두드려 봤는데요. 재상장을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통화 연결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도 이 같은 질문을 준비해서 연결을 시도를 해봤고요. 또 될 때까지 꾸준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굵직굵직한 소식이 첫 번째부터 나오는데요.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,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투자를 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추진 장약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방산 수요 증가와 관련한 이 증설, 특히나 이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 수출이 최근에 계속 증가를 했죠, 수출이. 그렇게 되면서 포탄 추진제로 사용되는 장약 수요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탄약들과 관련된 장비 그리고 장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, 규모만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이 베이스는요,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방산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K9인 자주포와 같은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회를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의도도 담겨진 것 같은데요. 생산 능력을 끝까지 확충을 해서 수요에 끝까지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여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 시설 투자, 왜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? 유럽에는 장약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그 말은 뭐냐?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증설요, 생산 확대를 넘어서 글로벌적인 수요를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, 그리고 이 수출 기회를 물 들어온 김에 극대화하겠다는 것, 그리고 기술 혁신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재상장을 앞둔 하루 앞둔 오늘 또 다른 이슈를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. 필리핀에서 24년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또 여기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은 한국 방산 업체들이 되겠죠. 문득 필리핀 방산 전시회 하면서 물음표를 또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필리핀은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전시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. 이유는요.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에도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요소들과 결합해서 한국의 무기체가 성능과 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면 필리핀의 전력 증강 사업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높게 볼 수 있는 건데요. 그럼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땠을까요? 다연장 로켓 필리핀 천무에서 방산 시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천무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걸 잘 알고 계시는 만큼 필리핀의 군사적 필요에 적합한 무기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따라서요,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 하나오션까지 있는 이 든든한 백그라운드, 그러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 체계들을 통해서 이번에 필리핀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여력으로 충분히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. 이 특히 천무랑 해양 방어 시스템 중심으로 필리핀 협력까지 기회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얼마나 시장을 영역을 뻗어나갈 수 있는지까지 넓게 확대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 방산 시장이 길게 멀리 뻗어나가려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. 바로 이 수출 제한 문제입니다.
한국 방산업계가 K9 자주포랑 K2 전차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의 국산화를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갑자기 왜 이걸 주목을 해야 하냐. 근데 멀리 가려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, 방산업계는요, 그동안 미국이랑 유럽에서 제작된 엔진이랑 변속기에 의존을 해 왔었는데, 그것 때문에 중동 같은 특정 지역들의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이런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. 특히 독일이 중동 지역이랑 특히 이스라엘 관계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이 독일을 또 중동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K9 자주포 수출이 어려지면서 750억 원을 투입을 하고 국산 엔진 개발을 완료를 한 건데, 이 엔진이 STX 엔진 개발이 주관을 했고 연료 소비를 개선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요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 전시회에서 드디어 독일의 승인 없이 K9 자주포를 전시를 할 수 있었었는데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K9 자주포 엔진이 국산화된다는 것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STX 엔진과 협력을 하면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이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, 이것 덕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정부 승인 없이 K9 자주포를 해외 전시에 출품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것은 곧 이제 수출 확대와 독자적인 시장 개척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시점이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네. 더불어서 또 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기업이 계속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각종 규제 제한들을 걷어내야 하는 건데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 수출과 활동과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요. 내용이 뭐냐?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수출이랑 전시용 무기를 또 군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원래 있는데요.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대여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행법상 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다가 대여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요, 뭐 폴란드 수출을 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대여료를 34억을 군에 지불을 했었는데, 다르게 얘기하면은 수출과 홍보의 어려움, 이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방산이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수출을 진행을 하려면 자체 보유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, 이런 법적 제한 때문에 대여를 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출과 홍보 활동을 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됐었던 건데,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려움을 겪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사안들, 방위사업법이 개정안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방산업체들이 수출 홍보랑 R&D 목적으로 또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는 내용인데,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대여료가 부담 없이 자체 무기를 보유하면서 또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으니까, 이것도 영업이익으로 또 고스란히 발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재상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. 이 재상장은 어떻게 보면 재상장 전까지 긍정적인 환경이 조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연일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법 제도까지 또 뒷받침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는데요. 과연 내일 재상장 이후 그동안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걸어온 행보와 기대감에 대한 신호가 고스란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내일입니다. 오래 기다려 오셨을 텐데 기대만큼 주가가 고공행진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